1차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2차 공부를 적극적으로 또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1차 끝나고도 뭐 학원에서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도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못다한 얘기라든지 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동영상 이렇게 감전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게 됐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이 2년차가 되시는 분들에 대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대상 자체는 공부만을 하시는 이제 전업수험생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년차의 정의는? 2년차는 그거죠. 1차를 합격하시고 이제 2차에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다수가 이제 1차 시험을 한번 합격을 하시고 2차 시험 초시를 안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2차의 기회가 이제 2번 남으신 분들. 근데 거기에 그 전에 2년이 더 있었고 4년이 더 있었고 이런 거 말고 그런 분들이 이제 2년차다. 제일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릴 게 그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황 자체가 2차 시험이 올해 밀리면서 내년 2차 시험 자체를 봤었던 6월 달에 본다면 상당히 이제 그 예년에 비해서 2차 수험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김상 평가사님? 아니,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됐을 때부터 이 2차 커리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 바로 이제 빨리 개강을 해서 기본 강의는 이제 기초 기본 강의 진행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사실 수험 기간은 지금 다음 시험은 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했을 때는 시험 기간이 상당히 짧게 남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특히 까놓고 말해서 2년차가 올해는 되게 불리하다 무조건 2년차 되시는 분들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없이 이제 무조건 완전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개강하고 나서도 사실 이것저것 휘둘리면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12시간 찍는다. 스탑워치로 앉아있는 시간을 12시간을 찍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막연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선례들 굉장히 많이 봤었잖아요. 강의하면서 1차 끝나고 나가지고 1차 합격했었다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 안도감, 그렇지? 그러니까 안도감 때문에 성취감? 그러니까 성취도 아니고 안도도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때문에 이제 통과 의뢰. 한 몇 달을 날려먹는 그런 선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거랑 똑같죠. 엄마가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게 그런 얘기인데 올해는 조금 더 상황이 특수하니까 좀 이렇게. 내가 항상 수험생한테 매년 수험생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처음에 한 2, 3개월을 날려버리면 뒤에 시험 직전에 2, 3개월로 생각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 많이 다르죠. 시험 직전에 2, 3개월이면 10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죠.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이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3개월도 이게 1회독을 3개월 만에 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개별 스터디든 학원의 스터디든 자기를 좀 이렇게 구속하고 그걸 하게 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공부 시간을 또 자연스럽게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약하신 분들은 그런 계획을 또 철저하게 해서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맞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공부할 때 개별 스터디에서 가장 짱 먹는 사람은 아침마다 매일 나오는 사람. 버티는 사람. 아침마다 나오는 맞아요. 사람이 발언권도 많아지고 스터디도 좀 이끌어가는 주가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스터디를 이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떤 문제의 스케줄을 짜고 공부 계획을 짜고 어떤 공부를 주도해 나가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다기보다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쭉쭉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3개월을 리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실 텐션이라는 게 자기가 텐션 올려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올려지는 건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평상시 같았으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외부적인 시스템 자체를 자기가 10시간, 12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특히 또 학원 커리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광고가 아니라 광고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3개월을 날려먹은 상황에서 가장 좀 효율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건 학원 커리를 그대로 타고
그거를 최대한 내가 따라가겠다. 계획 자체를 좀 심플하게 짜고 뭐 나만의 시간을 뭘 만들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쭉 그 커리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보면 어떻게 그 앞으로의 그 시험 기간 3개월을 좀 날려버린 부분을 좀 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학원이 아니더라도 좀 최대한 종합반 커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 커리를 좀 따라가는 그런 쪽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난 나쁘지는 않다고. 어차피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이 그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이 시작된다라고 봐야죠, 그죠?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이.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뭐 이제 사실은 기초 강의를 다 업로드 시켜놨고 기본 강의는 시리버 모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업로드된 동영상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아무래도 좀 괜찮을 텐데 수월할 텐데 이번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개강하는 강의는 기초 강의가 아니라 기본 강의를 다시 개강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시립법 기본 강의에 어떤 뭐 기본 강의가 2개로 쪼개져 있던지 3개로 쪼개져 있던지 앞에 거 하나는 다 완강이 된 상태인데 물론 이제 저는 지금 하고 있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그 완강된 강의에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다라는 거죠. 다만 기초 강의는 이제 업로드된 거를 듣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법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는 최소한 6회 기초 강의가 있어서 뭐 실무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반드시 수강을 하고 와야 된다. 물론 문제도 좀 풀어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본 강의에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또 기초 강의를 완전히 좀 흡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그럼 실무하고 이론하고 법규의 기본 강의는 언제 정도 종료가 되나요? 기본 강의 실무는 좀 오래 걸리고 네. 실무는 9월이나 돼야지 끝날 거고 이런 법규는 네. 뭐 마찬가지가 아닌가? 9월 조금 넘어가는 일정이라고 저 알고 있어요. 왜냐면 9월 달에 우리가 초시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기본 강의를 끝낸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부담이 돼요. 왜냐면 실무하고 이론하고 법규 3과목 다 기본 강의가 끝나면 물론 좋겠지만 강의를 땡겨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랑 수강자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를 상정을 했을 때는 그 이듬해 시험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라는 과정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9월에 들어가는 시험장 가서는 사실 뭐 시험장 분위기 좀 파악하고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데 의의를 돋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그래도 그때까지 최대한 이제 정리를 해서 공부했던 거 한번 써보고 오는 정도인데 승현 형이 또 7월부터 문제풀이를 그러니까 일단은 1차 끝나고 뭐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차 끝나고 여기서 정해버리면 딱 이틀 쉬고 바로 나와요. 이틀 쉬고 바로 나오되 7월 김상학 박사의 그 실무 기본 강의를 좀 들으면서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제풀이가 따로 있고 연기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가 거의 연기를 대체하는 수준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그게 7월 6일 날 개강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연기 독점이 같이 이제 가게 되는 커리를 타게 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1기를 딴 데 가서 듣든 뭐 2기를 딴 데 가서 듣든 상관없는데 일단 여기서 김상학 박사 거를 보고 했다면은 문풀하고 독점까지는 완강을 해주는 게 본인의 지금 우리 커리 짜놓은 거 자체가 그거를 완강하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게끔 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그렇게 짜놔서 웬만하면 이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따라가기 많이 벅찰 겁니다. 그죠? 올해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시스템을 따라가다가 낙마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죠. 그죠? 강의를 따라가다가 그러면 이제 강의가 없는 기간이라든지 혹은 이런 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한 번에 쭉 듣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의 시간을 쏟기에도 너무 짧은 스케줄이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뭔가를 이제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이라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혹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전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결국 실무 이론 법규의 공부의 시간 배분의 문제로 같이 이제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 실무만 100% 하고 뭐 이론 법규를 밀어놨다가 뭐 12월 돼서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서 시작한다든지 또는 뭐 조금 실무 듣다가 좀 버거우면 스탑해놓고 혼자 이렇게 따로 듣고 이렇게 있었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케이스도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밀어놓은 커리 자체를 미루는 순간 아예 그 걸 못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더 힘든 거는
보통 이제 그래도 실무를 한 7 정도 하면 나머지 3은 이론 복귀에 배분해서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그것이 그 전략이 필수여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론 복귀도 미룰 수 없고 사실 3 정도는 계속 가져가면서 버겁다. 당연히 버거운데 그러면 절대 공부 시간 늘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보는 2차 시험에서 이론 또는 복귀가 아예 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시험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올해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론 복귀를 퍼센트 하는데 좀 힘들다 하는 사람은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건 난 요일로 자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이론 복귀를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만약에 본다고 치면 사실 한 과목만 보는데도 시간이 다 소진이 되거든. 사실. 그러면 뭐 1시간 반, 1시간 반 잘라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그건 없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일제로 뭐 월수금은 복귀고 뭐 그 나머지 날은 이론 이런 식으로 좀 요일제로 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내 생각일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9월 말까지는 실무를 7로 가고 나머지 3을 간 다음에 10월부터는 뭐 6대4나 5대5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복교를 뒤로 밀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보인 적은 나는 지금까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올해 시험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론 복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지고 보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실무도 마찬가지인데 용어가 낯설면은 일단 그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지. 괴롭지. 근데 최소한 그래도 기본 강의로 완강을 하면 용어 자체는 그 다음에 다시 들을 때도 용어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 공부가 막 깊이 있는 학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시험하고는 좀 다르게 좀 빨리빨리 이해하고 잘 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대한 좀 다독을 하는 아까 뭐 한강 돌리면 용어가 익숙해지고 또 그 다음 심화 들으면 이제 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는데 다만 그 시간을 확보 자체를 못하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예년에 비해서 이제 그 일정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특수성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학원 강의 커리큘럼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실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 거는 맞으나 그거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이론 복교를 계속해서 이연시키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이제 실무에 시간을 이제 많이 쏟는 건 맞으나 이런 복교를 따라가면서 완전히 제껴두는 그런 식의 전략은 좀 많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가 아이디어가 있었는 게 뭔가 하면 챌린지. 요즘 챌린지가 유행이잖아. 그래서 그 10시간 이상 찍었는 것 자체를 단톡방에 올리는 챌린지. 이제 뭐 얼굴까지 올리나요? 아니 뭐 이렇게 스타워치 시간하고 해가지고 단톡방 어떤 좋은 문화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그 챌린지를 올해는 꼭 해야 되겠다. 그 챌린지를. 아니면 볼펜 모으기 챌린지도 볼펜 쓴 거? 쓴 거 모으는 그거 좀 나중에. 나중에 그거 좀 나중에. 챌린지 필요해. 나중에 할게요. 그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2년차 전업수험생의 학습 전략에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